네, 저희가 조금 전 현장 보여드렸죠.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참석한 가운데 곧 공개될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사에 담긴 메시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요. 그 현장도 조금 전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해 오늘 같은 날 현충일에도 참석을 했었고 대표 자격으로서 참석을 하는 모습들도 있었었죠. 현충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행사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보시는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엄중한 시기에 현충일 추념사에 참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특별한 헌신에 대해서 어떤 위로와 존중의 뜻 그리고 존경의 뜻을 표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어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제 헌신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했느냐에 대해서는 늘 갑론을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셨기 때문에 예. 이번 추념사를 통해서도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중점을 찍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관련해서 어떤 톤으로 혹은 언급을 할지 안 할지 자체가 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교롭게도 6월 3일 날 대선이 치러졌고 6월 4일 6시 21분 아침자로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직후에 현충원을 참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사 진행을 하면서 방명록에 당시 담겼던 메시지에서 오늘 나올 만한 메시지를 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에 방명록에 이제 국민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통합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와 민생, 통합과 같은 것들을 원론적으로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중 관계가 엄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무부로부터도 좀 친중 후보에 가깝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이 대북 관계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실 때도 북한과 관련한 언급이 좀 어느 정도 수위일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조금은 신중하게 하겠다. 그러면 톤의 수위도 높지 않고 좀 언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맥락의 말씀인 것으로 들립니다. 최고위원께서는 실제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워낙 이제 정부 초기에 출범 초기에 맞는 엄중한 행사이니만큼 굉장히 좀 톤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라던가 아니면은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편 나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얘기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를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있었던 사회적 참사라든지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에도 막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언급하셨던 바도 있는 만큼 어떤 이번 이 행사에서도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국군 장병과 호국 영령들을 위한 예우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립현충원의 현장 화면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헌화 분향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선두에서 걸으며 현충문을 지났고요. 그 옆에 김혜경 여사 등의 모습도 함께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헌화 분향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국민의례를 통해서 이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당 이제 대표들의 모습도 뒤쪽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렇게 정당의 대표들이 오늘 같은 날 한 곳에 모여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사실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정파성을 떠나서 그렇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려 헌신하신 그런 분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기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과 관계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네. 지금 현충원 참배가 참 좋은 날짜에 잡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분열된 국론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오찬에 바로 여야 대표들을 초대한 것 자체가 또 그렇죠. 굉장히 좋은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연장선에서도 뜻깊은 이런 통합의 행보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좋은 저는 행보를 했다라고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충원 참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순국 선열들의 그런 피땀 흘려 만든 이 대한민국의 그런 통합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정파성을 떠나서 함께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마음가짐을 이재명 대통령도 또 취임 내내 또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럴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예. 이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에 현충일 추념사를 하셨던 것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아마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바가 있는 만큼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서 어떤 그런 통합의 가치를 살릴 수 있고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고 진영과 지역을 나누지 않고 색깔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 그런 방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국가의 가치가 회복되고 그리고 국가가 제대로 헌신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께 좀 안정감 있는 모습과 국민들을 치유하는 메시지를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선 현장 화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초청 유족과 악수를 나누며 또 걸음을 멈추고 위로하는 모습, 김혜경 여사 눈물 훔치는 장면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추념식에 초청이 된 분들의 그 면면도 저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박진호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들이라든지 또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들도 초청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도 국가 보훈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보훈 불호의 어떤 격상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불의의 사고라고 하든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이제 그런 유가족들을 극진히 또 대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또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은 정말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박성민 최고가 잘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어떤 귀책이나 과실이 있어서 막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가가 그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 공감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불의의 사고를 넘어서 특히 안보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연평해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한들과 대립점도 있었던 건데 그런 과거 서해 공무원 사건들도 있었죠. 그런 유가족들과는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던 그런 그 민주당의 대표 시절에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모인 유가족들과 어떤 그런 그 영령들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과거에는 좀 소홀했던 그런 관계들도 잘 복원하고 정말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이 주요 초대 인사들을 초청 인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들이 좀 있죠. 예, 왜냐하면 예.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취직한 고 박진우 중령, 뭐 이태훈 소령, 윤동규 상사, 강신원 상사의 유족분들께서 초청이 되셨고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이들을 추모하는 이 동기들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눈물 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겠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예를 갖춰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어떤 이런 초청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초청된 유족들과 함께 눈을 맞추고 위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국가가 한 번 더 이런 분들에 대한 희생을 좀 예우한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로 하여금 또 들게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이번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행사 참석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가 위로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이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함께 참여한 정당의 대표들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리로 이제 헌화와 분향을 마치고 돌아가서 앉는 모습이고요. 이제 남은 것은 추념 공연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그리고 뭐 추념사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뭐 천하람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든지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인원들이 이제 참석을 했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을 한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 이제 정당끼리 오늘 같은 날은 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말씀을 두 분께서 같이 해주셨어요. 다만 생각해보면 취임사 처음 하는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마이크를 들었을 때 조금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런 장면이나 분위기가 포착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어떤 야당으로서 공격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국민들께는 마이너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어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야말로 통합을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국민들께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한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했던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어떤 계파나 색깔,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모두를 위한 구분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일관되게 실천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현충일 추념식 자리에서 정말 이 숭고한 영령들을 기리는 자리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또 위로하는 메시지를 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수 정당에서 비판을 한다 혹은 상대 진영이라는 이유로 어떤 공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메시지의 의미가 더 커지고 그런 공격적인 메시지를 띄는 쪽에서는 더 마이너스의 효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께서도 의견 동의하시는 바인가요? 네, 뭐 사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좀 그런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덜어 하기는 했었죠. 사실 국가 행사라거나 외교 순방 때도 참사하다라고 뭐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뭔가 의전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투적인 좀 트집들을 많이 잡았었던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힘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품격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이제 이틀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또 허니문이라고 하지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국정 방향성이 제대로 관찰되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기까지 저희가 좀 시간을 주는 것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예. 오늘 좀 어떤 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앞서 이제 최고위원께서 생명과 뭐 안전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던 것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어제 안전치안점검회의가 열려서 이런 예측되는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어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그런 장면들도 기억에 남는 대목입니다.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색하겠지만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 화면은 좀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일단은 이른바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임명을 해주셨던 대통령과 지금의 대통령이 다르다 보니 이제 국무위원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제 다 사표를 내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정 공백을 그런 방식으로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지금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다 함께 무책임하게 사표를 내고 나가는 것도 온당한 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좀 막아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결국 우리는 국민들의 대리인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해도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를 저는 강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직에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국무위원들 역시도 어떤 본인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들을 위한 도구로서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점에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동안 소통하시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아마 그 당부가 저는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주의라든지 무관심으로 참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당연한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자리 뭐 안전치안점검회의라든지 국무회의, 첫 국무회의가 되겠죠, 이재명 정부. 어떤 장면들이 좀 눈에 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안전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100번, 1000번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책임 여지의 소지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사실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되자마자 벌어졌던 그런 무한 공항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둔덕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인재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의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책임 소지를 떠나서 똑같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이 같은 잣대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요. 사실 불편한 동거가 문재인 정권 때도 한 6개월 이상 이어졌었죠. 인수위가 없는 조기 대선 직후 탄생한 정권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어야지만 국무총리의 제청을 통해서 장관급들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불가피한 불편한 동거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각 부처의 그런 업무 상황들을 인수인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정책실장과 비서실장을 주도로 업무 보고를 세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100대 국정과제를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할 아마 그런 채비를 마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에서 그 관료들을 돌려보냈다가 복귀시키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료들,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파견된 공무원들이고 사실 정권의 니즈에 따라서 출력값을 만드는 소위 비유하자라고 하면 공정에 가까운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시절에 그런 좀 선거 국면에서의 관념을 떨쳐버리고 국정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고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 추념식이 진행되며 노래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지금 네. 나오는 노래는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소프라노 이혜원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곡이 나오는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추념 공연 영상에도 그랬고 편지 낭독까지도 함께 보았죠. 편지를 낭독하신 분은 송재숙 님이셨습니다.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한 국군병사 송일환 일병의 외동딸인데요. 당시에 1951년 총상을 입고 6.25 전쟁 중 이 송 일병은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동딸이던 송재숙 씨가 혼자 남아 있었는데 2013년 그 송일병의 유해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11년간의 노력 끝에 2024년 신원을 최종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송재숙 님께서 그래서 그 국가수 등에서 그 두개골을 기반으로 생전의 얼굴을 복원해서 처음으로 그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송재숙 님의 사연과 또 이 송일환 일병의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보고 싶은 얼굴이라는 노래를 소프라노 이혜원님께서 가창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맞아서 음악을 들으며
이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추념식 계속 진행되는 중이고요. 잠시 뒤에는 국가유공자 증서가 수여될 예정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로 국가유공자에게 증서가 수여되는 그것도 또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음은 뭐 여야가 같은 마음일 테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또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또 수여하는 그런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행사 그 자체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 여야 정파성에 관련 없이 우리 호국 영령들과 우리 순국 선열들을 또 기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가 기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대표성 있는 위치에서 또 참여를 해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개인이 아니라 정말 국가 전반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현충원 행사를 집권하고 이틀 만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의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세심하게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비롯한 이 여러 행사 하다못해 저 선곡까지도 모두 다 굉장히 행사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런 의미들을 잘 되짚어 보면서 이번 행사를 이재명 정권 탄생 이후에 정말 국정 운영을 국민 통합의 그 절차 과정으로서 잘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발점으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뭐 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책실장 등을 어떻게 누군가 할 것이냐. 사실 이현주 민주연구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가게 됐고 사실 정책실장으로의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던 인물인데 그렇게 임명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추후에 이런 정책실장이라든지 중요한 자리에 어떤 인원들이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 말씀해주신 그 이현주 민주연구원장의 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손발을 맞춘 세월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고 이제 이분이 가신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검증을 제외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는 사실상 인수위격의 조직을 이제 맡게 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을 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뭐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인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 그리고 어떤 조직에 대한 그림력 이런 부분들이 국정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인선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동안 소통해온 인사, 그러니까 손발을 맞춰 함께 일해본 경험이 있는 인사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인수위 없이 투입해도 즉각적으로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국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들로 기동력 있게 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출신이 많다라는 점이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 어떤 부처에 대한 조직을 통할하는 이런 의미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정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대통령실의 인선 과정 가운데에서도 저는 정치인 출신 혹은 이제 이런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정부 출신의 인사들을 좀 채우지 않을까. 그래서 정무적인 기능과 국정에 대한 기획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들로 앞으로도 인사를 좀 채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고요.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는 장면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오늘의 이 추념식을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 또 치유 그리고 통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를 향후 추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대선 3일 뒤에 지금 현충일 추념식을 맡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 자체에서도 국민의 어떤 통합과 화합, 갈등 해소를 위해 좀 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메시지에서는 그런 정파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국민 통합과 치유, 회복을 위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선언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뿐인 그런 어떤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실천이
가능한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여의도에서 여야는 정쟁만 계속한다면 사실 그것이 국민들께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일 것이고 어떠한 정치권이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인선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짧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제가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정책실장, 비서실장을 모두 모셨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정책실장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천의 과정에서 정책이 단순히 전문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 직능단체들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또 언론들을 통해서 홍보를 국민들께 눈높이에 맞춰서 홍보를 또 하고 그런 정책들을 또 이제 상임위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실천하는 과정들까지 정말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료 출신 정치인이나 정무감을 겸비한 정치인들이 자리를 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두 분은 추념사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사실 가장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앞부분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에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통합의 가치를 잘 구현할 수 있는 메시지와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다들 예상을 하셨지만 이 책임 있는 어떤 예우를 하겠다. 그리고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숭고한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다뤄졌기 때문에 어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데 전 좀 주목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그러니까 평화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고요. 동시에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평화와 안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라는 점이 이제 어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보여주셨던 행보와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는 이런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보여줬던 그런 대목들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사전 대담에서 좀 예상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국민들께서 좀 공통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냈던 것 같습니다. 더 핵심적으로는 좀 쟁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 이를테면 북한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일본과의 관계라고 하든지 현충원 때 크고 작게 늘 등장했던 그런 화두들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도 북한과의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을 했던 만큼 오늘 화두가 될까 하는 것이 나름 관전 포인트였는데 그런 부분들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요. 그만큼 당장은 이제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고 치유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국민적인 염원을 잘 담은 추념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오늘 추념사를 보면 보상이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된 걸 알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어떤 현실화하겠다, 합당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최고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좀 구체적인 어떤 그 안을 마련할 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분명히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지원책을 늘리겠다라고 따로 이제 모아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인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만, 이제 정부 강요와 관련된 인선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전
유공자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고를 이제 해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훈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뭐 의료 지원들을 더 쉽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 혜택을 더 늘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지금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대통령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과 그의 유가족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늘 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들이 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의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충분하느냐라는 의문은 늘 던져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은 어느 정부나 저는 가지고 있는 책무라 생각하고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보답하고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한 앞서 이 현충일 맞아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이 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4명이 증서를 수여를 받았고요. 그중에 3분이 공상군경이십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을 중에 질병 등을 입으신 분들께 국가유공 증서를 수여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도 김희태, 황해, 정윤수 3분께서 모두가 군인으로 입대를 하셨고 김희태 병장 같은 경우는 DMZ 지대 지뢰 제거 작업 중에 폭발로 부상을 입으신 분이시고요. 황해 상사는 기본교육 중에 부상을 입으셨던 분이시고 정윤수 중사 역시도 고공 강학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던 즉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런 분들께 국가 유공 증서를 수여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현충일 추념식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